요즘 많이 꿉꿉하고 덥죠? 예, 날씨가 비도 장마라서 계속 오고, 그 날씨도 좀 후덥지근하고 그쵸? 예, 저도 집에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도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더워요, 진짜.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승표님, 구독한 지 1년 됐다고요? 어, 아마, 그때부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뭐 소통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한명진님, 안녕하세요. 아, 서울 예측 점수. 뭐 제가 신이 아니죠. 예, 여러분, 제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는 통계와 전년도 대비 올해 난이도와 그리고 뽑는 인원수 등등 여러 가지 응시하셨던 분들의 소통을 통해서 운전고시 합격 예측 점수를 만들어낸 거니까 뭐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게 100% 맞을 거라 생각은 안 하실 거잖아요. 맞죠?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대략적인 예측 점수를 추측해 본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데이터 점수 비율은 아마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만 80점대에서 80점 후반대가 아마 가장 많습니다. 70점 후반대부터 다양하게 있어요. 뭐 60점대도 있고 뭐 90점대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80점대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승표님, 예, 강승표님은 어디 교육청이죠? 충남교육청이에요? 충남교육청? 어디에요? 교육청이라면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사실상 가장 높은 점수대를 형성시키는 곳이 경남교육청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교육청 중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낮을 곳은 충남교육청이겠죠. 충남교육청. 아마 제 생각인데 미달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사회가 좀 어려웠죠? 네, 사회가 좀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지의 수준에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거의 수능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커트라인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원래 교육청은 전통적으로 커트라인이 90점대, 뭐 커트라인이 뭐 95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낮은 곳은 65점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높아 봐야 뭐 82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응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안감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려웠으면은 남들도 어려웠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나으실 것 같아요. 호두 과자님, 예, 반갑습니다. 이제 현직이시죠? 우리 호두 과자님. 축하드립니다. 음, 한명진님, 예.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일 그만두고 충남교육청 시험을 응시했다. 예, 거의 올인했단 말이네, 맞죠? 제 이야기를 듣고. 예, 그렇게 뭐 용기가 대단합니다. 예, 용기도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어느 변곡점이 될 진짜 대단한 도전을 한 거예요. 한명진님은 정말로 합격을 하셔도 무방하신 분이죠.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물론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만두신 것 같은데 예, 잘하신 거예요. 한번 이 정도의 승부를 좀 걸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잘했습니다. 예.
정말 3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청은 뭐 자구랑 도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죠, 사회. 그런데 사회인데 사람들이 뭐 90점 맞았다, 평균 90 몇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사실 근데 그 90 몇 점이 정말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가 사실 웬만한 지방직에 거의 넘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수들도 힘들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응시하신 분들은 조금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 날도 좀 남았고 하니까 괜히 불안하고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한 생각을 좀 가지세요.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뭘 한들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다음 시험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산시 의회 컷 얼마나 될까요? 제가 뭐 어디 컷을 뭐 이렇게 맞추는 점괘를 맞추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커트라인을 맞추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한 명 뽑는데 7명이 응시했다. 8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좀 합격 근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요? 분명 그 중에 7명 중에 뭐 허수나 꽈락은 실질적으로 3명끼리의 싸움인데 뭐 그렇게 인기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고수가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카스타드 님도 들어오셨고 음, 자, 우리 카스타드 님 영상은 다들 보셨죠? 공부 방법이라든지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었다. 그런 수기들을 영상에 많이 담았었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서 내가 했던 부분이랑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배워가야 되겠다. 배울 건 배우고 영 나랑 아닌 것 같으면은 따라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참고 정도는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육청은 사실 경쟁률도 낮고 뭐 딱히 커트라인이 중요한가요? 별로 커트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82.5 이상만 받아도 거의 합격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반 충남교육청은 거의 미달이 날 것이다. 미달. 그리고 전남교, 그다음 전북교, 강원교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뭐 몇 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뽑은 경북교육청 있죠. 뭐 울릉군, 울진군 있죠. 이런 곳도 뭐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이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운데 뭐 커트라인이 뭐 엄청나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맞죠? 걱정하시는 본인들이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합격선일 거예요. 진짜. 딱 보면은 우리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우리 이 수험생들 중에서 거의 합격자 분들이 많이 나와. 뭐 경기도든 서울이든 경남이든 그렇다니까. 그래. 교육청 사회가 어려워서 시간이 없었네요. 게다가 시간 부족으로 찍은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예.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회가 지문도 길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경기도 무경력 지역이 있죠. 아직. 비율적으로 있죠.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내년에 또 서울의 무경력 지역이 얼마나 축소되고 얼마나 많아질지는 모르겠는데 무경력 지역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베르사체님.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무경력 지역이라 대형차 경험이 없는데 혹시 합격해도 무리 없을까요? 그럼요. 무경력 지역에 합격을 했어요. 했다 하더라도 딱히 무리는 없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뭐 무서워하거나
운전을 깊이 하지만 않으면은 금방 따라 합니다. 거의 한 일주일 정도면은 금방 따라 하실 거예요. 운전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예. 필기가 걱정이지, 가서가 걱정이 아닌 거다. 알겠죠? 지니님. 우리 지니님이 충남교육청인가 봐요. 그쵸? 예. 충남교육청인데 사회 80점 맞고 자구도교 45점 맞았어요. 80점이랑 45점. 그러면 평균이 62.5점이거든요. 예. 62.5점. 충남교육청, 제가 방송 시작할 때 교육청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남교육청은 미달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커트라인이 없다 봐야 돼요. 그냥 꽈락만 넣으면 합격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냥 충남교육청이 18명인가 19명 뽑죠. 많이 뽑는데 거기에다가 버스 경력이 2년으로 들어갔어. 거기에다가 10년 이내에 버스 경력이야. 경력 2년이야. 버스 경력. 36인승 이상 또는 9m 이상.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겠냐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충남교육청, 사실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충남교육청을 합격을 못하면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 꽈락만 넣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충남교육청 떨어졌어요. 나 그 소리 들으면 내가 화가 날 것 같아. 물론 그게 미달이 났을 때 말이에요.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커트라인이 70점 이렇게 나올 순 없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남교육청이 80점 커트라인 나온다? 70점이 나온다?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제니님 말한 것처럼 결시율이 작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도 꽈락만 넘으면 합격할 것 같거든. 어떻게든 내가 조금만 잘 찍어서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결시율이 작은 거야. 한 명 뽑는데 60명 지원했어. 그러면 꽈락률이 거의 50%야. 근데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하나같이 공부는 조금 했어. 문제를 조금 풀든 뭐 자구를 1회독 돌리든 뭐 어떻게 따라 해봤어. 열심히 따라 해가지고 제발 신의 시여 하면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될 것 같아. 그 기대를 안고 간 거야. 근데 웬걸 사회가 엄청 어려웠어. 이 사회가 내가 공부한 것보다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어떡해? 꽈락이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합격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미달 사태. 만약에 지니님이 경기도야, 서울시야. 근데 나한테, 운전고시한테 사회가 80인데 점점점, 자구 도교가 45점인데 점점점, 이러면 내가 답도 안 해주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혹시 충남교육청이냐고.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은 62.5면은 합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 어려웠잖아요. 그쵸? 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고시님, 올해까지 세 번째 응시하다 보니 나이가 50이 넘었네요. 되게 나이가 있으신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셨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내일이 서울시 사전 점수 발표 하루 전인데 마킹은 잘했는지 불안하네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마킹을 잘못해서요. 그리고 고신님께서 서울시 합격 컷 예상하셨던데요. 간략하게라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용님, 일단은 올해 나이가 50이 넘으셨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도전까지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열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번에 어떻게든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사실 뭐 몇 번 떨어지고 뭐 몇 번 마킹 실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마킹병이 조금씩 생기긴 합니다. 마킹병이 좀 생기긴 한데 일단 내일 기다려 봐야 되겠죠. 처음에 마킹을 잘못했다고, 첫 시험에 마킹 잘못했다고 해서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또 마킹을 잘못했다는 법도 없고,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마도 좀 마킹을 잘못했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주용님은
점수가 몇 점 정도이실까요? 한번 살짝 올려볼 수 있을까요? 점수를? 95점. 95점이면은 합격이죠. 합격. 합격입니다. 그냥. 근데 다만 우리 주용님이 생각하시기로는 마킹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 때문에 더욱 불안하시겠죠. 시험을 못 친 것보다 마킹 실수를 못한 게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시험이 어려워서 못 보면은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마킹을 잘못하면 진짜, 그 후회가, 그 아픔이 거의 한 달 넘게 갈 거예요. 한 달이 뭐예요? 6개월 가겠죠. 마킹만 잘했다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거는. 면접만 잘 보시면 될 거예요. 큰 무리 없이.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사람이 불안한 생각을 자꾸 가지고 가지다 보면은 더더욱 불안해져,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 역시도 주영님처럼 마킹 걱정했었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뭐 주영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머지 교육청 응시하신 분들도 그렇고, 서울시를 응시한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걱정을 한들 뭐 바뀌는 게 있겠어요? 본인만 속만 쓰리지. 걱정만 되고 머리 다 빠져요. 머리 다 빠집니다. 진짜. 이럴 때일수록 뭐 재밌는 거 보고, 뭐 다음 시험 있는 사람들은 다음 시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시험 치기 전에는 불안도 안 했다가, 시험 치기 전에는 공부를 해라 해도 안 하고, 시험 치고 나서 불안하고 후회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열심히 해라, 내가 그렇게 귀에 닳도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치고 나서 걱정돼요. 점수가 안 나올까봐 걱정돼요. 커트라인이 뭐 얼마 될까봐, 높을까봐 걱정돼요. 그러면 커트라인 상관없이 자기가 고득점을 맞으면 되지.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만 지금 쳐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참 사람은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는 게 참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있을 때 잘해란 말이 그 말이 그 말. 할 때 열심히 하지. 뭐 저 역시도 뭐 그렇게 해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제가 먼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부모님들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했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어릴 때는. 근데 커보니까 알잖아. 아,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도 있네. 그런 걸 느껴가잖아요. 맞죠? 충남교육청 18명 모집에 38명 시험 응시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응시 경쟁률 거의 뭐 2대1이네요. 2대1. 여기에서 꽈락 몇 명 나올 거야? 꽈락이 몇 명 나올까? 38명에서. 제 생각인데 꽈락이 한 20명 이상 나올 수도 있어. 중구님, 예, 충남 태안 지원자네요. 예. 충남 태안 지원자인데 20대가 저뿐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어디서 들었어요, 이거를? 예? 이건 또 어디서 들었대? 본인만 20대래요? 뭐 그런 단톡방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충남 태안 단톡방이 있어요? 있어? 본인만 20대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 일단 그렇다고 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20대이시고 경력도 없고 그래서 잘 뽑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맞죠? 제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자, 원래 충남이 작년까지만 해도 경력을 요구했었어요. 그쵸? 하지만 올해부터 경력을 다 풀어버렸죠. 예. 자, 푼 거에 대해서 경력이 없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줄까요? 그렇다고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플러스를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력이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선에서 면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인데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본인이 필기 합격하고 나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 나눠지겠죠. 맞죠? 자기가 경력이 없어. 그러면 경력이 없다는 것을
면접에서 어필을 할 거예요? 면접에서 저는 경력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마이너스 되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중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경력이 20대고 경력이 없어서 잘 뽑지 않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필기 합격하는 게 필기 고득점이 장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경기도가 필기 합격하면은 필기 점수 안 보잖아요. 예. 충남도 필기 점수를 안 본다는 말이 있어요. 충남하고 경기만 좀 그래요. 작년에도 합격했던 사람들 보면은 충남 커트라인인데 합격하신 분들 2명 있어요. 2명. 경기와 충남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 지방직을 위해서 면접 캠프를 다시 한번 열어볼까, 지금 이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하여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경력 지역에서는. 그리고 굳이 면접에 갔을 때에도 내가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경력이 없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좋게 만들어서 융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중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 합격해서 면접 준비 잘하세요. 그게 제일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중요하지 않은데 면접에서 모든 게 다 동점일 때 나이 순으로 본인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나이가 제일 어리면은. 알겠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뽑는 기준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동점일 때에는 나이가 높은 사람을 뽑는다라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알았죠? 제 말이 도움이 됐을까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JS님, 77.5에서 80점도 서울 한 줄기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까요? 희망은 걸어볼 수는 있겠지만 합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드네요,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듭니다. 물론 어떠한 변수와 이변을 통해서 77.5 또는 80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높은 확률은 될 수가 없다. 뭔가 힘 빠지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난이도를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합격 예측 지원하신 분들 점수 표본도 그렇고. SJ 패밀리님, 이번에도 맞출 거라 생각하시나요? 작년은 정확했는데요. 사람들이 모아준 표본이 맞췄죠. 제가 맞춘 게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추게 될지 아니면 조금 빗나갈지. 재미로 봐주세요, 그런 거는. 맞추면 좋겠죠. 맞추면 또 부담이 돼요. 다음에 또 맞춰야 되니까. 맞추면 부담이 되고 못 맞추면은 안 좋고. 맞추면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홍행님, 질문 있습니다. 타직열 근무 중인 현직인데요. 무경력으로 경기권을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세다 보니 퇴직 후 경력을 쌓고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 들으는 게 참 고민입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또 이렇게 쏠릴 거 아니야. 나도 고민이에요. 저도. 자, 타직렬 현직인데 운전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버스 경력을 쌓아서 경력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무경력 지역에 도전할 것인지 참 고민이 많으시겠죠. 결혼도 앞두고 계시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많이 불안하겠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운전직을 합격하고자 하고 생각하고 정말 운전직을 너무 하고 싶다, 운전직이 너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 하면은, 현직이잖아요. 든다 하면은 공무원 그만두고 경력을 쌓아서 합격하는 게 훨씬 빨라요, 사실. 훨씬 빨라요. 왜냐면은 본인은 공무원 합격한 전례가 있잖아.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단 말이야.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합격해봤으니까, 그 합격의 맛을 느껴봤으니까 무조건 운전직 공무원이 되어서 남은 공직 생활을 조금 워라밸 하면서 지내고 싶다라고 확신이 든다 생각하면은 그만두고 버스 경력을 쌓아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를 응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냥 운전직 공무원 한번 도전해 볼까? 운전직 공무원 한번 도전해 볼까? 좀 편하다던데? 워라밸이 좀 잘 된다던데? 그냥 한번 도전해 볼까? 과목도 두 과목밖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한다 하면은 나는 하지 말라 할 것 같아. 시간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한다면은 정말 시간 아까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정말 현재 있는 직렬에서 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 못 버티겠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지옥이다. 생각하고 운전직 공무원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당장 때려치우고 버스 회사에 취직해서 1년 경력 쌓아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가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조언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예. 지금 남아있는 기간, 정년까지 한 25년, 30년 남았다고 하면은 한번 저 같으면은 이 힘든 직렬에 있다면은 운전 직렬로 한번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SJ 패밀리님, 서울은 면접 캠프 해요? 예?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예,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예. 6월달 시험을 치고 면접을 기다리시는 분들 교육청, 충남, 서울, 뭐 등등, 대전 뭐 있겠죠? 고민 중입니다. 네, 면접 캠프.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뭐 교육청에 따라서 뭐 지원 인원도 딱 한정으로 할 것이고요.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뭐 안 한다, 한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면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타임레스님, 행정직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무경력 합격했다고요?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면접 캠프는 꼭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방울에, 안녕하세요. 방울방울. 형님, 인천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천은 뭐 작년보다 더 많이 뽑고, 그리고 또 문제도 그렇게 안 어려웠잖아요, 사실. 작년보다 커트라인이 좀 낮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뭐 비슷하거나. 뭐 크게 방울방울애님이 뭐 크게 걱정할 만큼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높아봐야 뭐 85 정도? 87.5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높아봐야. JW 윤준우님이신가? 네, 윤준우님이신가? 내년에 충남교 경력을 준비 중이죠. 내년에 충남교를 준비 중인데 내년에 커트라인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내년에도 인원 충원을 많이 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계속 뽑죠. 네, 계속 뽑습니다. 내년에도 충남교육청은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이에요. 알겠죠? 블루오션입니다. 예, 도전하세요. 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웅수님, 예, 경기도에 먼저 합격해서 다니다가 서울을 합격하게 되면 인성검사나 면접 이런 것 때문에 결근해야 할 텐데, 그렇죠? 연가를 써야 되겠죠? 솔직히 서울 간다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합격을 하게 되어서 서울에 가게 된다 하면은 서울에 임용날이 정해지면은 그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임용이 서울에 1년 뒤에 될 것인데, 뭐 6개월 뒤에 될 것인데, 괜히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뭐 무슨 구로 발령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오세요. 임용 등록하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뭐 경기도에 다니시고 계신 곳에 말씀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본인 개인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경기도 입장에 봤을 때는 빨리 말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본인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임용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한 달 아니면 3주 이렇게 남았을 때, 그때 말씀하는 게 본인한테 좀 더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스카이님. 운전직 공무원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26살 청년입니다. 와, 요즘 나이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맞죠? 요즘 시험을 치러 가도 다 20대야, 20대. 젊어, 너무 좋아. 이런 거. 진짜. 자, 26살인데 경력 1년을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 할지 무경력으로 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자,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면은 자, 이 고민을 저한테 떠넘기는 거죠. 예. 이 고민을 저한테 떠넘겨서 나한테 다시 고민해 달라는 거죠. 예. 굉장히 저도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것도. 괜히 26살인데 버스에서 가라 하기, 그 힘든 곳에 가라 하기도 참 그렇고, 물론 빨리 합격하기에는 그 버스회사 가서 합격하는 게 훨씬 빠르긴 한데, 26살이면 그 머리도 잘 돌아갈 나이인데 무경력 지역에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26살 본인이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는 그거는 확신이 안 들고, 참 제가 어떤 고민이 드는지 참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 예,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경력을 쌓으러 가라. 경력 쌓으러 가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공부를 해라. 경력 쌓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힘들면은 경력을 다 쌓아놓고 공부를 시작해도 된다. 나이가 젊으니까. 그리고 그 경력 쌓았던 것은 호봉에 그대로 산정이 되어서 포함이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하지만 경력을 쌓는 거, 그 버스 운전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상당히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경력 1년이라는 그 라이센스가 굉장히 그 본인한테 굉장히 큰 하나의 표창 같은, 하나의 진짜 큰 표창 같은 것을 선사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26살 청년에게 말이죠. 자, 42살에 운전고시님 영상 보고 운전직 지원하려 마을버스 1년 채우고 시험 응시했습니다. 시험장 분위기라도 보려고 22년 6월 서울 응시 20점, 22년 경기 하반기 50점 받았는데 아주 낮은 점수,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서울특별시 시험 마킹 실수만 없으면 90점이랍니다. 90점. 와, 대단하죠. 이게 인간 승리예요. 노력의 결과. 자, 공부 안 하던 머리라 계산하는 거, 뭐 경제 이런 거 많이 힘들었는데 운전고시님 기회비용 등등 영상 올려주신 거, 강의 영상 같은 거 있죠, 제 거. 강의 영상 같은 거 올려주신 거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최종 합격한다면은 다 운전고시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세요. 와, 저는 진짜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세상에. 처음에 시험 봤는데 20점 받았어. 그 다음에 또 시험 봤는데 50점 받았어. 피나는 노력 끝에 이번에 서울특별시 마킹 실수만 없으면 90점이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나이도 42살. 뭐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세요, 사실. 생업에 종사하고 충분히 계실 테고 어느 정도 가정도 이루었을 텐데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노력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우리 젊으신 분들 30대, 20대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여러분들. 진짜. 이런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아까 말했죠. 50대 분 합격 거의 92.5라고 95점이라고 맞죠? 나이 드신 분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라 말해서 미안해요. 예. 괜히 할아버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데 미안합니다. 예. 미안한데 진짜로 젊으신 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 나이 믿고 까불다가 떨어진다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히.
매 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 자, 이번에 떨어졌어. 자, 이번에 교육청이든 서울시든 경기도든 떨어졌어. 자, 떨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딱 어떤 레파토리인지 얘기해 줄까요? 떨어지고 나서 공부 손 놔. 공부 손 놓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손 놓고 있다가 1월 달에 운전고시, 공고 이런 거 영상 올라와. 그럼 그때 보고 슬슬 또 하는 거야. 아, 6개월만 공부하면 되지 뭐. 아, 또 4개월만 공부하면 되지 뭐. 그러면 또 떨어진다니까. 지금 떨어졌으면은 한 일주일만 좀 놀고 또다시 계속 시동 걸어야 돼. 계속. 그렇게 시동을 걸어야지. 계속 띵가띵가 놀다가 내년 1월 달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4개월 또 공부해서 또 70점으로 낙방해. 에이, 공부 안 돼. 에이, 나는 공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반성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40대, 50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 또이님 봐요. 네. 또이님 애기도 있고 결혼도 했고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진짜.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보고 좀 뽐받아야 돼. 뭐 저 사람은 원래 머리 좋으니까 저 사람은 원래 공부를 좀 하던 사람이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공부 머리 없이 똑같이 열심히 노력했던 거야. 대신에 끈기, 열정 그 차이겠지. 그 차이. 맞죠? 하여튼 우리 또이님, 또이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인간 승리야, 인간 승리. 아, 면접 캠프. 진짜 면접 캠프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계속 면접 캠프 얘기가 나오네요. 면접 캠프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준우. 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에 합격해서 고신님과 언제라도 같이 술 한잔 하는 날 기다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윤준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죠? 네. 꼭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술 한잔 하는 그날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희원님, 고신님 제가 전 직장에 정비 좀 몇 년 하다가 왔는데 아무래도 면접 때 어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정비 경력 증명서 떼서 제출을 해도 되나요? 면접 때 정비 경력 증명서 제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정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문서를 제출해라는 건 없고 본인의 장점이라든지 본인의 강점, 본인이 운전직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본인이 정비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어필할 필요는 있겠죠. 저는 정비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정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차량이 뭐 고장나거나 할 때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필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그 정비 경력 증명서가 본인의 합격, 불합격을 하는데 당락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 볼게요. 예, 충남지방직이 그래도 좀 쉬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본인이 쉬웠으면 남들도 쉬웠겠죠. 그래서 뭐 합격하기 쉽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커트라인은 다소 작년보다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무경력이잖아. 무경력. 그리고 경기도 응시하시는 분들 중에 또 전략 지원 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한 고수들도 많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내가 쉬웠으면 남들도 쉬운 것이야. 예. 그리고 충남의 함정이라는 것이 올해 무경력으로 풀렸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략 지원 지역을 옮겨서 맞죠? 예, 그렇게 지원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40대이신 분들도 꽤 계시네요.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하지만 요즘 20대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대, 30대 초 많이 늘어났고 40대 약간 조금, 50대 조금 이렇게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헤이요. 경남 지방직은 어떤가요, 고시님? 경남 지방직은 공부한 만큼 나와요. 이상한 문제 안 나오고요.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은 그 점수가 그대로 나오는 게 경남입니다. 경남. 경남 문제 뭐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나옵니다. SJ 패밀리. 맥주 한잔 하면서 실시간 처음 해보네요. 그렇죠. 저도 맥주 참 좋아하는데요. 예, 맥주 대신에 이렇게 커피 한잔 할래요? 저도 맥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방송이라 술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고 저 맥주 마실 겁니다. 맥주 한 캔만 딱 할게요. 한 캔만 딱 할게요. 주한님. 주안. 이번에 교육청 시험 봤는데 사배가 너무 어려워서 놀랬네요. 다 그렇다니까, 반응이. 다 그래. 본인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마세요. 본인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커트라인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겁니다. 작년 커트라인보다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중군인. EBS 사회 도움 많이 됐다고. 예. EBS 사회 사실 정말 좋죠. 예. 진짜 뭐 값비싼 인강 사이트보다 저는 EBS가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돈도 싸고 강의료도 싸고 책도 뭐 9,000원 밖에 안 하죠. 그리고 강의도 좋아요. 강의 잘하시죠, 다들? 예. 끝내는 EBS를 들어야 돼. EBS 좋습니다. EBS I 들어가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드디어 7급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8급인데, 이제 올해 7월부로 7급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급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과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제 저는 7급 공무원입니다. 7급 공무원. 뭐 빨리 진급했다고 해야 되나? 적당히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7급 운전주사보입니다. 주사보. 7년 됐네요. 7년 만에 7급 달았네요. 7년 만에. 빠른 거는 아니죠. 그냥 보통이죠. 예. 안 그래도 캔맥주, 필라이트 2캔 먹으려고요. 예, 올 7월부터 7급입니다. 7급. 주사보. 3캔은 안 돼요. 3캔은 안 돼. 3캔은, 그거는 과음이야, 과음. 도가 지나치군요. SJ 패밀리. 가면 갈수록 저 산으로 가고 있어, 자꾸. 하여튼 7년 만에 7급을 달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8급을 쭉 하다가 7급 하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 약간 느낌이 달라요. 뭔가 7급 달았으니까 뭐 중간 라인 된 느낌. 약간 중간 라인 정도. 약간 회사에서도 약간 이쪽 라인이 아닌 약간 중간 라인 있죠. 중간 라인. 약간 그쪽 라인 약간 느낌이 나. 네, 뭐 앞으로 더 건승해야 되는데 6급을 언제 달까 참 머나 먼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운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진급에 욕심부리면 안 돼요. 진급에 욕심부리면은 내가 근무하는 동안 힘들어져. 힘들어져요. 자, 처음에 우리가 운전직 공무원 들어왔을 때 워라밸을 생각하면서 들어왔죠.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개 보고 들어왔는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그거 보고 들어왔는데 하는 얘기가 진급이 너무 안 된다. 진급이 안 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 그럼 알고 들어왔지 않냐. 근데 왜? 아니 워라밸 잘 하고 있는데 진급까지 욕심 부리려고? 그런 생각하면은 행정직 해야 돼. 진급 생각하려면은. 사실 우리 운전직 공무원 7급이 엄청 높은 급수예요. 우리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7급 공무원이라면 거의 팀장 정도 급이라 봐야 돼, 약간. 7급도 굉장히 힘든 거야, 운전직 공무원이. 굉장히 힘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게 되면 너무 진급에 목매지 마.
진급에 못 매지만 그냥 그 생활을 즐기고 그 느낌, 그 라이프를 즐겨야 돼. 즐겨. 맞아. 애초에 티오가 없잖아. 애초에 정원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딱 정해져 있고 그 사람 나가야지 내가 진급할 수 있잖아. 자리가 비워야지.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렇죠. 운도 따라야 되고, 예. 운 따라서 진급 더 잘 되면 좋고, 강승표님 말 그대로 일이 더 늘어나서 힘든 것보다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이제는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제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즐겨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약간 7급 공무원이 이제 될 시점에 약간 마음가짐이 어떤 줄 알아요? 아, 우리 지자체를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조금 더 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서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를 만들 수 있게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책임감, 그런 게 조금 더 느껴져요. 그런 거 더 생각해야 되겠다. 7급 공무원이 될 시점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9급 때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9급 공무원 때는 시키는 것만 했어. 수동적이야. 인풋만 들어서 인풋. 아웃풋이 없고 인풋만 있었어. 시키는 것만 했다고. 시키는 것만. 8급도 마찬가지야. 시키는 거 하고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해보고 그런 거였단 말이야. 약간 9급, 8급 때는 약간 수동적이었다면은 7급 정도 됐을 때 운전직 공무원 7급이라면 제가 말했죠. 엄청 높은 거라고. 높은 거예요. 7급 정도 되었을 때 그 느낌은 내가 무언가 우리 지자체에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쾌적하고 안전한 시를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어떻게 더 펼쳐서 더 쾌적하고 더 좋은 환경,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사실상. 마냥 워라밸만 즐겨야지, 마냥 나는 내 일 말고 다른 거 신경 안 쓸 거야. 나만 생각할 거야. 이 생각 안 한다고. 어깨가 좀 무거워진다. 조금 저는 그렇게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가치관이라는 게 좀 달라져요, 사람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7급 승진했다고, 7급 주사보 승진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